좌표를 놓으면 되겠어요. 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속 12의 속도네요. 정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북쪽으로 가고 있는 여객선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진행 방향의 정면에서, 앞쪽에서 정동쪽으로 가는 얘가 화물선이 있습니다. 화물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동쪽에 지금 화물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 화물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발견하였다. 15분 후에 4분의 1시간 후에 2배는 10km 떨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갔더니 이 거리가 10이 됐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또 15분 또 갔어. 얘가 15분 또 가고 얘가 또 15분 갔어요. 이 거리가 얼마가 됐다? 13이 떨어졌다.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판단됩니까? 출발을 어디서 출발하냐면 15분 전에 출발이 되지만 15분 후를 내가 지금 여객선이 여기 있다고 봐도 관계는 없겠죠. 원점에 15분 후에 그러면 정 앞쪽에서 정 동쪽에서 이만큼의 지금 뭐가 왔습니까? 화물선이 간 거죠. 됐어요? 화물선이 뭐가 안 나왔어요? 시속이 속도가 안 나왔지? 화물선의 속도를 x라 놓겠습니다. 화물선의 속도를 x km/h로 놓으면 이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x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 거리가 얼마가 되더라? 10이 되겠다. 맞습니까? 단위는 킬로미터. 단위 맞춰놨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15분이 지나면 화물선이 여기에 있겠죠. 그리고 나는 여객선은 이만큼 갔죠. 얼마나 갔습니까? 12로 4분의 1만큼 갔죠. 3km 갔습니다. 이 길이가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 13이 되겠다 이 말이네요. 피타고라스 하나, 피타고라스 두 개. 그럼 되겠죠. 이 길이가 지금 4분의 1x니까 이 길이를 그냥 y로 놓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식 두 개 나오겠죠. 됐어요? 질문 관문이 뭡니까? 여객선이 정동쪽에 있는 여객선의 정동쪽에 화물선입니다. 더 갔다 이거죠. 이 여객선이 여기에 놓였을 때 화물선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여기 질문이 되겠죠. 요 y 구하고 나머지는 마무리 시키면 되니까 요 그림적인 상황을 그릴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질문이 되면 안 돼요. 그림을 자기가 계속 그려봐야 돼. 보면 알겠지? 그림만 그리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내용도 없잖아. 내용도 없습니다. 말이 맞게 좌표화 시킬 줄 안다. 우리가 배운 도형의 방정식에 지금 의미 중에 하나가 좌표화 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41번입니다. 자, 41번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원래. 자, 정삼각형의 내부의 P를 잡았어요. 꼭지점. 자, 이 문제 포인트는 사실 이 문제는 알아야 좀 풀 수 있고, 물론 몰라도 푸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몰라도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쉽지는 않다. 이 문제 첫 번째는 정삼각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정삼각형 아니면 힘들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정삼각형을 가지고 놀았고, 두 번째 포인트는 꼭지점 ABC까지 거리가 ABC 순서는 안 나왔습니다. 어차피 돌리면 똑같으니까 길이가 이 길이 나왔는데 이 세 수를 잘 봤더니 제곱하면 12, 4, 16입니다. 피타고라스 특징 갖고 있는 애야. 그럼 이 문제 이론은 이렇습니다. A, B, C를 놓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을 만족하게끔 P의 위치를 놨다 이거야. 됐어요? 이렇게 나와서 P의 점을 한번 찍어봤더니 P가 어떤 특징이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삼각형 나왔으니까 좌표화 시킬 수 있겠죠? 맞나요? 좌표 어디에서 좌표가 제일 좋다 했습니까? 정삼각형이 제일 중요한 점 어디라 했어요? 수선을 그은 이 점이라 했습니다. 이 점인 원점을 놓고 풀고 P의 점을 찍어가지고 식으로 만들어내면 나옵니다. 하지만 꽤 복잡해집니다. 꽤 복잡해져요. 꽤 복잡해진다 했어요. 풀 수 없다가 아니라 복잡해진다. 하지만 공부는 얘가 공부가 되긴 합니다. 알겠어요? 시간 좀 여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풀었을 때는 복잡한 풀이가 나오지만 풀리긴 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도형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어야 이 문제가 제일 쉽게 되더라.
이 문제 틀은 다 똑같습니다. 틀은 똑같아요. 뭐가 특징이라고? 정삼각형 피타고라스 관계가 있는 수. 그렇죠? 정삼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정삼각형 그리는 방법도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라 했어요? O를 그리라 했죠. 요즘 여기를 안 하지. 요즘 선생님도 여기를 하냐? 아직도 하냐? 옛날에 이거 나오면 애들 좋아가지고 우석이만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은 욕을 하는 애들. 안 좋아하는 애들은 좀 뭐야? O라고 하겠지. 얘가 어떻게 됩니까? 1대 루트 3이 되게끔 1.5배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위치를 잡아서 연결을 시킨다고 했죠. 그렇지? 근데 굳이 연결 안 시켜도 관계는 없죠. 이렇게만 그려놔도 얘는 어차피 연결을 하든 안 하든 정삼각형이라는 것은 판단이 되겠죠. 되십니까? 그러면 질문이 거기서 정삼각형 문제 나오면 질문 두 가지겠죠. 기본적으로 한 변의 길이 구하라, 넓이 구하라. 됐지? 그러면 요 두 개 선만 있으면 우리는 한 변의 길이하고 넓이를 하는데 뭐만 나오든 이 길이가 나오든 이 길이가 나오든 특히 높이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길이가 나오면 한 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h죠. 두 배 하면 되겠죠? 루트 3분의 2h 하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겠죠. 넓이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마찬가지 루트 3분의 h죠. 넓이는 2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넓이가 됩니다. 그렇죠? 루트 3분의 1h 제곱으로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한 변으로 가서 넓이를 구해도 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는 한 변을 구해서 공식 4분의 루트 3 a제곱으로 가도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윗변과 높이를 가지고 원래 넓이를 구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높이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높이가 나왔으니까 한 변 갔다가 그렇게 넘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러지?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요거 1대 루트 3만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됐어요? 이 정삼각형 그리려면 뭘 그리면 돼? 이것이 1대 루트 3의 관계가 있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우리 문제 중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 위에 점을 하나 찍었어요. 원 위에 점을 찍어가지고 이 직선 위에 두 점과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게 만들었어요. 됐습니까?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려면 이렇게 그린 사람은 실패야. 실패라고 실패가 아니지만 이렇게 그리면 접근을 잘못한 거다 이거야.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수선을 그어야 한다고. 수선. 그리고 여기가 루트 3대 1이 되는 위치를 점 찍어서 연결을 시키겠죠. 근데 굳이 우리는 연결시키지 않아도 관계없지. 왜? 요것만 보면 우리는 정삼각형이 이렇게 보일 거라는 거야. 알겠나요? 이 질문은 뭐라고? 정삼각형의 길이에 대한 거, 정삼각형 넓혀가는 게 질문이 되니까 이 길이만 알면 되겠네요. 이 길이가 뭐가 되면 h가 최대가 되면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면 최소가 된다 이거죠. 그럼 어디냐 이거지. 뭐는 가장 중요한 점 중심에서 수선을 그었을 때 수선을 그은 선하고 연장선 위에 중심과 수선을 그은 겁니다. 지금 수선을 그어서 그 연장선 위에 만나는 점, 가장 만나는 점이 가장 가까운 거리, 멀리서 만나는 게 가장 먼 거리죠.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나왔다는 것은 정삼각형의 한 변, 정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정삼각형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오면 그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참고적으로 정사각형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리냐? 정사각형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리잖아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실제 도형이 틀어졌을 때는 못 그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리겠지.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면 좋냐면 대각선을 그립니다. 뭘 그려? 대각선. 십자가. 스위스. 십자가를 어떻게 그려? 직각으로 길이 같게 그린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연결을 시키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점이 제일 중요한 점이 돼요. 그럼 정사각형 그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 이 문제는 좀 방법을 알아야 좀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책에서는 좀 난이도로 보면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고 뭐 활용성으로 보면 그렇게 다른 문제와 연계성은 따로 없습니다. 단 좌표화 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어떤 연습 문제로는 나쁘지 않아요. 알겠죠? 이 문제를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은 뭐냐?
정삼각형을 일단 그렸습니다. A, B, C로 놓을게요. 자, 이 문제.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는 게 좀 편하게 그러냐면, 세 변 중에 당연히 가장 긴 변이 있겠죠. 자, 긴 변을 어떻게 놓은 게 제일 잘 보이냐면, 이 A라는, 나왔을 때 A가 꼭지점 형태가 되니까 A에서 가장 긴 변을 그립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변을 1을 이렇게 놓는 거라고. 됐어요? 실제 그래프를 잘못 그리면 뭐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길이가 지금 차이가 안 납니다. A에서 가장 길게 그린다고 생각하고 왼쪽 오른쪽을 좀 길게 짧게 놓으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정확한 길이를 우리가 어차피 못 그릴 거니까. 그래서 출발점은 여기를 가장 길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삼각형이 3개가 나오죠. 3개 나오는 것 중에 요 가장 긴 길이의 이쪽 부분이 넓이가 가장 작습니다. 가장 짧은 이쪽 부분이 넓이가 가장 큽니다. 됐어요? 출발이 여기에 P를 이렇게 넣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놓으면 좀 더 안정감 있게 그림이 좀 더 문제 풀이가 좀 쉬워진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 다음에는 여기서 길이는 나중에 적겠습니다. 나중에 적고요. 이 다음에는 뭐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면 이쪽 삼각형 있죠. 이쪽 삼각형하고 합동인 삼각형을 이쪽에다 그립니다. 다른 해석은 이쪽 삼각형을 오른쪽 삼각형을 60도 이렇게 회전시켰다 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네요. 똑같은 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삼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랑 얘랑 합동을 그린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가 몇 도? 60도. 여기가 몇 도 그러면? 60도가 되겠죠? 60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죠? 60도죠? 뭐가 보여? 정삼각형이 보이네. 이게 정삼각형. 이면서 이제 길이를 올리면 이 길이가 2, 이 길이가 2, 이 길이가 4죠? 이 길이가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위로 3변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이제 보이겠죠. 됐습니까? 얘가 몇 도였어? 60도였죠? 60도. 그러면 이 각이 몇 도가 됩니까? 이 각이 150도가 되는 그림입니다. 모든 그림 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정삼각형에서 내부에 점을 찍어서 세 변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관계가 있으면 그림이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그러겠죠? 됐습니까? 이 그림 그리면 문제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 점을 나는 P-라 놓으면 출발은 어렵습니다. 삼각형 APC와 삼각형 BP-C가 합동이 된다. 라고 그리면 각 BPC가 몇 도가 된다? 150도가 나오는 결론이 된다 이거죠.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이해됩니까? 사실 이 문제는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있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겠죠. 이러한 것들은 아주 꽤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경시형 문제 스타일 문제야. 이 경찰들 문제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학교 대신에 나오면 이걸 아는 사람은 푸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풀이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연산으로 가도 나오긴 하는데 꽤 복잡해요. 좌표 넘다게도. 그래서 방법론을 보면 이 방법이 제일 쉽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질문이 누구냐면 한 변의 길이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길이 나왔고 이 길이 나왔고 각 나왔으니까 이 삼각형이 확실히 됐네요. 이 삼각형에서 가운데 각이 특수각이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을 뜯어가지고 다시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지금 150도죠. 150도 같이 보이나요? 보여요? 고개를 끄덕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죠. 이렇게 연장을 하면 자, 150도는 우리가 지금 퉁각이니까 연장을 하면 이거 몇 도가 돼? 30도입니다. 30도야. 그래서 여기서 수선을 긋습니다. 자, 이게 중학교 문제에서 고등학교 연결되는 그림 중에 하나야. 둔각삼각형에 특수각 둔각삼각형이 나오면 꼭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와우 30도 같네요.
잘못 그렸죠? 잘못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150도는 잘못 그려요. 30도는 잘 그렸는데 150도는 잘못 그려요. 알겠나요? 됐어요? 잘못 그렸으면 다시 그려야 돼. 다시 그려야 돼. 더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돼? 이 정도까지는 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나와야 실제로 P를 만든다. 평면을 너희들 그림을 그릴 때 잘못 그릴 가능성이 꽤 있으면 다시 그리면 되는 거고, 연습하다 보면 인정이 되겠죠? 인정이 돼. 하지만 우리가 삼각형의 특수화에 대해서 P를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그 삼각형을 잘 그리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안 보이면 내가 잘못 그릴 수도 있잖아. 특히 입체도형 같은 경우는 잘못 그릴 수가 있어. 평면적으로. 다시 그려서 P를 보는 게 맞아요. 여기가 30도니까 얘가 2대 1대 루트 3이죠. 이 길이가 얼마였어? 2 루트 3이었으니까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3. 이 길이가 2. 맞죠? 피타고라스로 여기가 5의 제곱 25, 3, 28. 루트 28이 답이 되겠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풀었을 때 이 문제가 가장 쉽게 풀어진더라 이거야. 이걸 알아야 풀 수 있으니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나오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재미는 없어. 이렇게 풀면 답은 나오는데 재미는 없어. 이렇게 풀었다는 것은 제일 쉽게 풀기 위한 방법이지 이 문제의 의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만약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쉽습니다. 하지만 의도성은 이거야. 의도는 여기 좌표 평면을 놔가지고 이 P의 자체를 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P가 이 각이 150도 유지가 되지. 유지가 되잖아요. 유지가 되면서 움직이겠지. 길이가 정해있으면 P가 하나밖에 없을 건데 이게 피타고라스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움직이게 되면 이 각이 150도가 되면서 유지가 되는 원주각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이 원이 이쪽으로 형성이 돼요. 그 중심 잡고 중심을 잡았더니 이 A하고 위치가 똑같은 위치가 나와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정삼각형. 그래서 얘가 60도, 얘가 60도니까 여기 몇 도? 몇 도? 300도. 여기가 중심각, 여기가 원주각.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식 뽑아내기가 식이 꽤 길어요. 문자 넣고 식 세워가지고 꽤 길립니다. 그래서 어떤 책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방법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거야. 공부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 문제 풀이는 이 풀이 방법이 좋으니까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것이 제일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핸드폰이 살아서 움직인다. 산 거 아니야? 죽었어?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 그림은 그려봐야 돼. 뭐 2번 정도 그리면 충분히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이상 그려봐야 기억을 합니다. 나오면 이 방법이 알아야 쉽게 풀 거고, 뭐 문제로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안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나오게 되면 힘들어지는 문제니까 그래도 기억을 해놓는 게 좀 편할 것이다. 됐습니까? 길이 정해져 버렸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연구를 해서 제일 쉽게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준 거야. 됐어요? 이게 P라는 점을 나는 여기다 찍고 싶다. 여기다 찍어도 관계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 왜 이쪽으로 돌립니까? 이쪽 말고 이쪽하고 합동을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합동을 그려야 제일 잘 보이고 편하게 그리더라 이거야. 그렇지? 그래서 방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뭐 좀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해가지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이 정도 판단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도형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새로운 도형 그리는 것은 좀 힘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어요? 됐어요? 틀에 박힌 문제니까 그래도 한번 그려봐라 이거야. 모의고사에도 나왔습니다. 모의고사는 이렇게 안 나오겠죠. 모의고사는 빈칸 넣기가 나와요. 빈칸 넣기 나오니까 이건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답은 찾을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넘어가겠습니다. 직선. 직선 잠깐 언급을 하고 중요한 식 몇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써먹어야 될 식 몇 가지는 언급할 테니까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직선의 제일 중요한 식 한 점 나오고 기울기 나오는 거죠. 한 점 나오고 기울기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기울기 주어지고 한 점 주어지면 이 식. 제일 많이 쓰는 식이니까 앞으로 계속 이용할 거야. 기울기가 나오든지 한 점이 나오든지 무조건 이 식을 써요. 됐어요?
둘 다 알려주면 중학교 문제밖에 안 되니까 한 점을 주어져도 이 식을 쓰고 기울기 나오면 굳이 이 식 안 써도 되긴 합니다. 기울기 나오면 그냥 기울기 나왔다 생각하면 이런 식 써도 되겠죠. 문자가 하나니까 더 쉽죠. 됐어요? 자, 얘를 나는 이렇게 적었다. ax-x1 플러스 by-y1은 0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식을 m 자리에 뭘 넣으면 마이너스 b분의 a를 넣으면 이 식은 똑같아집니까? m 자리에 마이너스 b분의 a를 넣으면 마이너스 b를 쭉 넘기면 이 식이 되잖아.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인데 어떨 때 쓸 거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식은 1차 함수식의 표현하고 좀 연계성이 있습니다. 기울기가 잘 보이는 거. 근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어떻게 적어졌어? ax 이렇게 적어졌죠. 이게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식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요거랑 뭐 평행이라고 하면 a하고 b가 똑같다 받으나요? 정확한 따지면 b입니다. b. 정확히 말하면 b야. 그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하고 평행이면서 x1, y1을 지난다 라고 하면 얘가랑 평행이고 요점을 지난다 하면 이렇게 바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얘를 이렇게 갔다가 정리해서 이렇게 오면 두 줄 정도 더 들어가니까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연습을 하셔가지고 연습 되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어요? 다음은 수직 한번 해볼게요. 수직. 얘랑 수직. 수직이면서 x1, y1을 지난다. 자, 표준형에서 이것이 아닌 일반형에서 얘와 수직이 되는 조건은 여기 있네요. ax 플러스 b가 0이 돼야겠죠. 맞나요? ax-하고 b가 0이 돼야겠죠. 맞아요?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e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에요. 수직이 되는 것은 식은 이 개수가 지금 2하고 1이죠. 절대값입니다. 일단 절대값을 1하고 2로 바꿉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 곱하기 2는 2죠. 얘 곱하기 2도 2죠. 합이 0이 되려면 하나가 마이너스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됩니다. 연음을 바꿔도 되고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나머지에서 결정을 시킬 거니까. 마이너스 곱해 되니까 등식이니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얘랑 수직이면서 x1, y1을 지나는 방정식은 bx-x1 a, y-y1은 0식이 된다. 부호는 하나가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면 되겠어요. 연습하라고 알려준 거야. 앞으로 일반형이 나왔을 때 평행과 수직 연습을 이렇게 한 번씩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해야 돼.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항상 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래. 그렇지 않고 바로 이용하라고 선생님이 알려준 겁니다. 평행, 수직. 알겠어요? 그러면 문자가 훨씬 편하게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식이 좀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다음 절편방정식은 여기를 1로 만들고 A, B야. 우선권이 여기가 1이 있어요. 1을 만들었을 때 여기가 플러스 1, 플러스 1일 때 A, B입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2분의 3x 마이너스 3분의 y는 2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오른쪽에 뭘로 만들어? 1로 나눠서 만들어야 절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x절편 얼마? 여기 1로 만들어야 3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3분의 1.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내려가야 돼요. 됐습니까? 3분의 2 하고 y절편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볼줄 알아야겠지? 얘를 뭐로 만들고?
이를 만들어서 절편 방정식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요식.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직선 두 개. M을 넣어서 우리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세우죠. 맞습니까? 이 식은 고등학교 나오는 식이니까 꼭 이용하는 문제. 직선에서 꼭 나오는 문제는 이겁니다. 수직 조건. 평행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평행 수직 조건.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거리 구하는 거.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니까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수직 조건은 뭡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X축 대칭은 어떻게 됩니까? X축 대칭. X축 대칭. 직선이 X축 대칭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딱 봐도 안 보이냐? 보이지? 잠이 왔을 때 무슨 이거 그때 잘못 놈이 되거든. 그래 잠을 깨지. 헛소리 하면서.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반대입니다. X축 대칭 기호가 반대야. 다시 말해서 기울기의 합이 0입니다. 됐어요? Y축 대칭. Y축 대칭. 똑같습니다. X축 대칭과 Y축 대칭 똑같아요. 됐어요? 하나 더. Y는 X 대칭. Y는 X 대칭. 어떻게 된가요? Y는 X 대칭. 소윤아, 졸지 말고. 앉지 마. 눈 띄어. 코로나 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코로 들어가야 되는데. Y는 X 대칭. Y랑 X 저희 바꿔서. 네, 직선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기울기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중입니다. 자, Y는 X 대칭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는 곱이 1입니다. Y는 X 대칭 기울기의 곱은 1이야. 세 가지 적어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수직 조건,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Y는 X 대칭 기울기의 곱이 1이야. 아시겠죠? 자, 요 식은 우리가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에요. 알겠죠? 근데 직선하고 직선만 있는 건 아니야. 도형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도형, 교점을 지나는 도형. 두 개 중에 K를 놓으면 되겠다 이거죠. 주의사항은 한 가지겠습니다. 둘 중에 쉬운 쪽에 놓는 게 좋아요. 근데 그래야 식이 편해지겠지. 쉬운 쪽에 놓으라고 K를. 주의사항은 딱 한 가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식은 이렇게 적었는데 단 m의 값이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항등식적 개념이죠. 자,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m에다 0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게 사라지겠죠. 사라지면 요 직선은 나오네요. m이 0이면 요 직선은 나와요. 하지만 요 직선은 나오지 않는다. 요 직선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자, 요거는 나와요. m이 붙어있는 요건 안 나와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식이 아니라는 소리야. 엄밀히 따지면.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런 거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얘하고 얘는 제외시키겠다. 알겠나요? 요런 논리야 원래. 그러니까 한쪽에 m을 붙여서 요런 직선을 구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이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와? 이 직선은 나오는데 이 직선은 나오지 않는다 이거야. 이 도형은 나오는데 이 도형은 나오지 않는다. m의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얘가 0은 나타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어떻게 하라고요? m에다 0을 넣으면 이 놈은 나오고 이 부분이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이게 0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야. 알겠죠? 이론적으로 한 문제가 있어요. 전뒤에 가면.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당연히 증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과정에서 설명을 하겠는데 일단 식이 외워주고 일단 증명해주고 식이 내주고 소수령 나온 합부가 있어요. 네?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5.8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증명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과정 들어갈 때는 꼭 증명을 해보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증명을 해보십시오. 응? 혹시 문제에 나오게 되면 선생님 증명을 다시 해주겠습니다. 다음. 자, 도형 문제가 직선이 나왔으니까 그 전에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의 1번이 뭡니까? 첫 번째가 높이를 찾습니다. 높이를 찾아요. 첫 번째 뭘 찾아? 높이를 찾아요. 높이가 나오면 수직이 되는 거죠. 도형 삼각형에서 수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삼각형에서 수선이 나오면 뭐에 관한 문제다?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 이거야. 에? 넓이와 어디? 높이와 수직이 되는 면이 몇 변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뭐라고요? 높이와 높이를 찾고 수선이 나오면 그 수직이 되는 면이 몇 변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축과 평행한 선이 나오면, 축과 평행한 선이 나오면 그거를 밑변으로 잡는다. 축과 평행한 선이 나오면 요거를 밑변으로 잡는다.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나왔어요. 축과 평행한 선이 없는데요? 축과 평행한 선이 이렇게 나오면 밑변을 얘를 잡는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축과 평행한 면이 없잖아. 없지? 근데 혹시라도 요 선이 구할 수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거나 또는 요 선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이 선을 뭐로 잡는다? 밑변으로 잡는다 이거죠. 높이는 어디 있습니까? 높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돼요. 여가 높이가 됩니다. 요거 더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맞죠? 두 개를 더하면 여기 높이가 돼요. 많이 나옵니다. 삼각형에서의 축과 평행한 선. 다시 보면서 x축과 y축의 삼각형이 이렇게 만났다 이거죠. 나오면 요걸 밑변으로 잡고 문제를 풀라 이거죠. 요걸 밑변으로 잡고 문제를 풀라 이겁니다. 알겠어요? 이 삼각형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실은. 높이 나온 건 너무 쉬우니까, 안 나온다가 아니고 너무 쉬우니까 요걸 많이 이용한다 이거야. 그게 안 되면 뭐 한다? 그게 안 되면 사선식을 이용하겠죠. 사선식이 뭡니까? 좌표가 주어진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야. 삼각형 이상,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넓이를 구할 때 사선식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인데 우리 고1 때는 웬만하면 사선식은 알고는 있대 사용은 검사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실전에서 나도 모르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실전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빨리 구해야 되니까요. 됐어요? 서술형은 인정을 안 해주는 학교도 있어요. 최근에는 분위기가 다 인정을 해줘 버리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도 알려줘. 왜 그러냐면 이게 사선식을 잘 이용하면 사선식이 장단점이 있는데 사선식은 좌표만 주어지면 무조건 다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반점은 뭐야? 연산이 복잡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산이 복잡해져. 하지만 결과는 나오지.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는데 복잡하다. 그럼 사선식 쓰면 돼. 그럼 다 나오긴 하니까. 복잡하더라도. 됐어요? 하지만 고1 과정에서는 제발 사선식은 검사용으로만 확인하시고 도형을 해석하는 방법. 선생님은 두 번째를 더 많이 추천합니다. 됐죠? 됐습니까? 사선식은 아시죠? 됐어요? 하나만 더. 우리 도형 중에 y는 x축하고 y는 x에 지금 대칭인 두 점을 가지고 원점과 연결하는 삼각형이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얘는 공식화 시켜놓는 게 좋겠다 이거야. 됐습니까? 이 그림은 아주 많이 나와요. 이 y는 x라는 직선과 대칭인 게 대해서의 이 삼각형 넓이는 아주 많이 나와요. 이 y는 x니까 기울기 몇 도야? 45도가 되겠지. 됐나요? 그럼 뭘 찾는 거예요? 여가 직각이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하면 되는데 얘가 기울기가 1하고 마이너스 3니까 거리에 45도가 되는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요 길이에 루트 2배, 요 길이에 루트 2배. 맞죠?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되거냐? 요거의 중점 얼마입니까? 2분의 a 플러스 b죠.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a 플러스 b의 루트 2배.
요 거리는 얼마입니까? 요 거리는 B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2분의 B-A의 루트 2배가 되겠어요, 이 길이. 맞나요? 이 길이 뭐냐고? 2분의 A 플러스 B의 루트 2배. 여기는 2분의 B-A 루트 2배. 맞나요? 넓이는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되겠죠? 요 길이 안 했고, 2배, 2분의 1 안 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그룹 구하자, 이게. 밑변, 높이, 밑변. 루트 2, 루트 2 사라졌겠죠? 식이 여러 거만 남습니다. 됐습니까? 얘는 많이 나오니까 이제 외워두시라 이거죠. 이등변 삼각형 y는 x가 지금 수선이 높이가 되는 도형의 넓이는 많이 나오니까 외워달라.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굳이 많이 안 걸립니다. 많이는 안 걸려요. 하지만 이용은 여러 번 계속 해봐야지 도형이 쉽게 보일 거라는 거야. 넓이에 대해서는. 연습을 하라 이거야. 절대값 쉬운 이유는 알겠죠? 뭐가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면 절대값 쉬우면 되겠어요? 됐어요? 얘를 사선식으로 쓰면 이렇게 나와요. 뭐 넣어요? 0, 0, A, B, B, A, 0, 0 해서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를 빼주면 그대로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한 점이 원점인 것은 사선식이 많이 나오니까 거의 공식화를 시켜놨어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공식화? 뭐 사선식으로 아니라도 다른 방법도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원점이 아닌, 자, 원점일 때는 쉽게 나오죠? A와 얘를 곱해서 얘하고 얘를 곱한 걸 빼고 2분의 1 하면 된다고요. 됐어요? 근데 원점이 아닌 것은 어떻게 돼? 얘를 평행이동 시켜라 이거죠. 평행이동. 원점을 한 점 평행이동 시키면 식이 좀 더 편할 것이다. 여기서 바로 사선식 써도 되긴 하지만 한 점을 원점으로 갖고 오면 나머지 점들이 이동 점들을 쉽게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사선식 쓰면 그것이 바로 쓰면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됐습니까? 학교 선생님도 대부분 많이 알려줍니다. 좀 사선식 써버리는데 사선식의 단점이 도형 공부를 하는데 아주 잘못된 어떤 해석 자체를 안 하게 된 특징이 있어요. 검사용으로만 쓰고 절대 사용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적어도 고1까지는. 알겠어요? 대신 검사용으로 써보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객관식 풀이에서는 사선식이 꽤 중요한 문제들이 많아요. 도대체 구하는데, 좌표를 구하는데, 거리 구하고 높이 구하는데 힘들다 이거야. 그러면 사선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오케이. 질문. 질문 눌러주세요. 12번. 46번. 14번. 23번, 28번, 52번이요. 50. 2번이요. 2번. 26번이요. 26. 네. 54번이요. 35번이요. 25번이요. 25번. 56번. 36번이요. 39번이요. 39번. 59번. 58번이요. 43번이요. 49번. 52번이요. 자, 도형 문제를 얘기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풀이가 간단해질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인이 풀었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풀었다 하면 이 연습을 좀 체득해서 이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형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좀 안 되면 우리가 연산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도형 해석을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도형을 잘 그리고 해석하는 연습이 되겠습니다. 12번.
거 알려줬네요. 뭐에다? 좌표화 시켜달라 이거죠. 좌표화 시켜달라. 좌표를 하면 흥분 나왔으니까 우리는 문자 놔야겠죠. 그러면 A를 문자를 집어넣고 제발 3A를 놓으세요. 3A, B는 3B. 나오면 D는 A, 2B, C는 A, B. 우리는 55D의 기울기의 곱이 나왔으니까 기울기. 0을 기준으로 봤으니까 X좌표분의 Y좌표가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X좌표분의 Y좌표 기울기 꼭 기억하세요. X좌표분의 Y좌표 됐습니까? X의 변화, Y의 변화. X좌표가 써졌고 Y좌표 X좌표의 분의 Y좌표 기울기입니다. 만약에 Y좌표분의 X좌표 나왔다는 것은 기울기의 역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건 해석 문제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요. 계속 나올 겁니다. 도형에 있어서는 직선이 가장 기본이 되니까 기울기는 아주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요거의 기울기 A분의 2B A분의 2B. 두 번째, OC의 기울기 2A분의 B. 요게 얼마다? 4다. 약분하고 A분의 B가 얼마 나와서 제곱이 4가 됐으니까 뭐 약분은 그 다음에 해놓으면 되고. 요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3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이건 얼마냐?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됐어요? 부호 조심해야 돼요. 부호 체크하고 있어야 돼. 이게 기울기는 음수가 되겠다. 이건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4번.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는데 점 M,1에 대하여 값이 최소값이 되도록 해라. A 정해졌고